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컴입니다. 자, 이 영상을 만약에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빨리 끄시고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입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퇴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사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하나씩을 잘 보시고, 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차 하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회비용은 커지게 마련이죠. 저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젊었을 때는 금방 낫죠. 나이가 들수록 잘 낫지가 않습니다. 흉터도 아주 좀 깊이 남죠. 그래서 저도 퇴사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내용들 잘 알고 있고, 또 저도 이쪽에 관련된 영상을 찍기 위해 퇴사하니까 영상들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들도 좀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분들과는 제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9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2015년도에 퇴사를 했고, 이렇게 약 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버텨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회사 밖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주로 취업에 관련된, 진로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공교롭게 기업 교육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입을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뽑아놓으면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면 퇴사하지 않을 직원들 좀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워크숍 형태에서 다양한 사례 위주, 특히나 왜 퇴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 줄이기 위해 사례 제시를 했던 그런 강의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사라는 알고리즘으로 오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무슨 유튜브에 다 취업인데 나는 취업이 아니라 이제 퇴사해야 되는데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사실 이런 질문을 이제 또 제가 좀 많이 받거든요. 40대가 됩니다. 40대가 되면은 뭐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조금 힘도 딸리고 고민도 많아지죠. 특히 이제 가장이실 확률이 높으실 테니 또 식솔도 여럿 거느리고 있고 참이 큰일이다. 고민이 좀 많이 생기죠. 근데 요즘에 사실상 뭐 기업의 경영 환경이 뭐 다 좋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반도체 쪽 빼고 SK 하이닉스 쪽 빼고는 그냥 뭐 다 야,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미래가 안 보인다. 그렇죠. 근데 약간 이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퇴사를 한다는 게 뭐 결코 절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어떠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퇴사하라고 하면 하실 거고, 안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답을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사실 취준생이 아니시니까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하셨고, 그죠? 나쁘게 얘기해서 결코 다르신 분들이 많을 테니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뭐 할래? 나와서 뭐 할래?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계획이 있으면 나름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약간의 뭔가 한번 찔러볼 수는 있겠죠. 지금 밖에 나가면 어때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매몰된 삶을 사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나와서 뭐 하려고? 자영업 하려고? 사업 하려고?
사실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도 없잖아요. 무슨 나오자마자 사업을 합니까? 그죠? 자영업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은 이직할래? 자영업 할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할 건데 도대체? 40대잖아요. 내 홀몸도 아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뭐 할래라고 했을 때 아직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급여를 얼마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오시면 그 급여 받으실 수 있으세요? 1원도 안 줘요. 저 퇴사했을 때 1원도 못 벌었어요. 야, 이게 생각보단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뭐 퇴직금 있고 하니까 몇 개월은 좀 버티죠. 근데 멘탈이 터져 나갑니다. 야, 난 그래도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1원도 못 버네. 물론 알바라든지 이런 거 하면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일 하시려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오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할 게 없어요.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자영업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음. 만약 기술직이세요? 아, 그러면 그나마 좀 먹고 사는 건 가능합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는 건설 현장에서 기술직 근로자로서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자리 구하기 힘드실걸요. 음. 여러분을 이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하면서 일자리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실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합니까? 자영업밖에 못 하는 거죠. 자영업도 하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으니 뭐 해야 됩니까? 프랜차이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더본 코리아를 상장시켰죠. 더본 코리아가 뭡니까? 프랜차이즈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만 하는 프랜차이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특히나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게 뭐예요?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주방, 조리 쪽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쪽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들 장사 못 합니다. 당연히 조리를 배워야죠. 뭐 내가 요리를 되게 잘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쪽을 컨트롤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술도 없죠. 마케팅은 어떻게 하실래요?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그 여러분이 이렇게 오픈하신 그 가게에 알바생은 어떻게 뽑으실래요? 알바 관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답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말 농담 삼아 했던 얘기. 야, 대한민국은 나오면 치킨집밖에 할 게 없다? 아니요. 진짜 그건 진실입니다. 치킨집밖에 할 게 없어요. 치킨집 하시려고 나오려고요? 그러면은 뭐 그건 내 가게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아, 워라밸도 즐길 수 있고. 근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게 차려서 한번 해보시면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유튜브 좀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월급 받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지만 직장인일 때 학교 때가 제일 좋았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똑같아요. 나오시면 누가 여러분한테 돈 줍니까? 안 줘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합니다. 기본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하셨다?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안 정해져 있다? 그럼 이런 생각 하덜 마십시오. 일에 집중을 더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하시려고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하실 게 없습니다. 진짜 기술직 아닌 다음에 하실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놈의 AI가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일자리를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이트 칼라 쪽에 있어서 일을 얘가 야금야금 뺏어먹고 있죠. 그래서 아마 권고사직 당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얘가 아직 진입 못하는 게 뭐예요? 블루 칼라 쪽의 일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테슬라 보셨죠? 갑자기 그 로봇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 같은 키가 170 정도 되고 3천만 원, 4천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로봇가 블루칼라의 일도 하지 그 일을 뭐 점령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일을 시작할 날도 얼마 뭐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기술직으로 다 몰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강의도 했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서 지금 싱숭생숭해. 그리고 뭐 보니까 미래도 안 보인다. 그쵸? 우리 팀장님 모습 보면 어때요? 안쓰럽죠? 저게 내 모습 같죠? 그럼 그런 모습까지 버티시든가 아니면 그 모습을 극복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시든가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생각 갖고 함부로 나오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 나와서 뭐 다 인터뷰하고 계시고 뭐 괜찮아요 뭐 이러고 계시는데 글쎄요. 야, 그 괜찮지 않을 텐데. 결국엔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뭐 할까? 인터뷰 채널 키워서 뭐 할까? 음. 퇴사에서 제일 좋은 건요. 재입사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으신 분들은 재입사가 최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니실 재입사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분들은 뭐 하실지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요? 저는 왜 나왔냐고요? 전 강의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강의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강의를 되게 치밀하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하나는 있으셔야죠. 이것만큼은 나는 남들보다 정말 잘해. 아니면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다시는 똑같은 실수나 실패 되풀이하지 않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도 안 돼요. 해야만 돼. 라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멘탈이 터져 나갑니다.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도 기억나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은 물론 부장님이시겠지만 되게 안 좋은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HR에 있었으니까 야 정영아, 예. 사람들 말 되게 안 듣잖아. 솔직히 인사 입장에서. 그렇죠. 뭐 어차피 사람들의 니즈가 다 다르니까. 3개월만 월급 안 나와봐. 난리 난다. 음, 회사가 주는 월급이 뭐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주는 월급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는 것도 필요한데 그래? 아예 3개월도 아니다. 2달만 안 나와봐. 난리 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물론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투영시켜 보세요. 퇴사하시고 나서. 1달, 2달은 괜찮아요. 근데 3달째부터 아무 돈도 못 번다라고 하면 돈을 못 버는 건 둘째 치고요. 되게 안 달랍니다. 조바심 나요. 뭐 여행 갔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여행도 일주일이고 2주일이면 질립니다. 야,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제대로 한 선택이 맞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할 것인지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퇴직, 그 다음에 뭐 자영업, 이러한 검색으로 했더니 매일경제에서 사설 제목 보십시오. 퇴직 후에 재취업기를 넓혀야 자영업 수렁피한다. 자영업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렁 아시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영업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자영업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 하시죠? 그런 분은 꼭 아르바이트를 해보세요. 대신에 이제 좀 안 뽑아줘서 문제겠지만 꼭 아르바이트를 해보십시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걸로 말씀드리면서 좀 클로징을 할게요. 지난해 2023년도 전국에 문을 연 음식점이 15만 9천 곳, 문을 닫은 식당도 15만 3천 곳, 6천 곳 살아남았잖아. 6천 곳 내가 운영하면 되잖아. 그 중에 하나 맞습니다. 음, 그러셔도 되는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약자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제가 취업 강의를 좀 많이 하면 간혹 가다가 전 취업하기 싫어요. 뭐 하실 거예요? 전 자영업 할 거예요. 자영업해서 프랜차이즈 할 거고 뭐 먹을 거 알고 막 할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자영업도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돈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식당이 됐건, 뭐 어디 술집이 됐건, 뭐가 됐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무슨 소비를 합니까? 이 생태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먹이 사슬의 생태계를. 그냥 나는 회사 안 다니고 자영업을 띡 하고 차려면 사람들이 와, 뭐 사줄 것 같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여는 식당은 누가 과연 와서 소비 행위를 할 것인데. 예. 15만 9천 곳 중에 15만 3천 곳에 달했다. 물론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클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 아직은 뭐 문제가 끝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제가 겁을 들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겁 하나도 안 들였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되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좀 기다려 주시고 나오려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 하시려고요? 저는 하면 다릅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은 다른지 그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퇴사하고 싶으신 특히 이제 제 주변에 후배분들이 제가 이제 강사로서 또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잘 되는 나름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되죠. 근데 저보다 훨씬 잘 되셔야죠. 그쵸?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남들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잘 정하시자. 그럼 훨씬 잘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자, 참자. 명확한 계획이 없으면 참자란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번 콘텐츠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